자,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통합과학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점 미리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우선 2020년도나 2019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다른 분들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웠지만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우리는 결국 교과서에서 바탕으로 하여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와 쌤이 나눠줬던 자료들 열심히 보면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미리 시험지에 답과 필기는 미리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필기는 해왔고요. 그래서 일시정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을 거는 적고 그 다음 쌤은 설명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요. 가하 반응의 경우에는 산화구리를 탄소가루와 섞어서 환원시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쌤이 여기다 적어놨고요. 두 번째 실험, 나하 실험이 조금 약간 낯선 친구들이 많을 건데 화석연료를 연소시켰더니 염화 칼슘간의 질량이 증가하고 석회수가 흐려지는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석연료를 메테인이라고 한다면 위 빨간색과 같은 화학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화학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염화칼슘이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테인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물을 염화칼슘이 흡수하여서 질량이 증가하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지나서 석회수에 들어가서 뿌얘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에서 모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산화구리는 환원되어 구리가 된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풀다가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 나의 염화칼슘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이 아니고 물을 흡수하여 질량이 증가한 것이다 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문제,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통 속에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통 안에 검은색의 탄소 가루와 흰색 가루가 생겼다고 하네요. 자, 우선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통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이산화탄소와 마그네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흰색 가루 물질은 결국에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화학식을 통해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흰색 가루는 산화 마그네슘 맞습니다. 니은, 마그네슘은 환원되고 이산화탄소는 산화된다? 아니죠. 반대죠.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어 산화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고 환원된다 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디귿, 마그네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 우리 화학식을 보면 마그네슘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이산화탄소를 쓰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마그네슘이 산화할 때는 항상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소화기를 사용하면 더 큰 불이 난다라는 점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반응에 대한 설명 또는 물질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은 광합성이겠죠. 광합성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오존층을 형성했다. 두 번째, 니은의 경우에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다양한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이나 교통이 발달하였다. 디귿은 뭘까요? 철이겠죠. 철이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동그라미 기억, 즉 광합성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 즉 화석연료는 주로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디귿, 자연 상태의 철은 순수한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연 상태의 철은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철의 재련이라는 가공을 거쳐야 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쌤이 가나다 반응을 모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세포호흡, 메테인의 연소, 철의 재련인데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기억, 니은, 디귿은 즉 이산화탄소는 모두 반응물이 환원되어 생성된다. 자, 이 반응식에서는 다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만 환원되어 생긴 것이고요. 가와 나의 경우에는 산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디귿, 다에서 즉 철의 재련에서 CO, 일산화탄소는 코크스를 산화시켜 만든 물질 맞죠. 그래서 디귿,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 4번이 정답에 해당합니다. 5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을 쌤이 이렇게 화학식으로 적어놨어요. 염산에서 나온 수소 이온이 아연과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 즉 수소를 받으면 환원이 되죠. 환원이 되어서 수소 기체가 되고요. 아연 조각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즉 산화되어서 아연 이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억.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산화환원 반응에서 항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했습니다. 디귿. 반응이 끝나면 용액 속 전체 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자, 이온의 수 같은 거 또는 질량이 나오면 애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을 하는데 화학식을 보면요, 여러분. 수소의 경우 수소는 원래 2개가 있었어. 수소 이온이 2개가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아연 이온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즉 이온의 수가 2개에서 하나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액 속 전체 이온의 수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5번에 해당하겠습니다. 6번 그림은 산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사실 위의 반응이랑 거의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연 대신 마그네슘을 넣어준 반응이다 라는 거죠. 기억. 반응 후 마그네슘의 질량은 감소한다. 자, 우리 마그네슘이 원래 이게 판 모양으로 들어 있었는데 점점 산화되어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묽은 염산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면 같은 실험 결과를 얻는다. 자, 여러분 에탄올도 쌤이 꽤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에탄올의 경우에는 화학식이 C2H5OH에 해당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많이 하는 실수, 에탄올이 OH가 적혀 있다 보니까 염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염기 아닙니다. 그러면 산인가요? 산도 아닙니다. 중성인 물질이에요. 따라서 에탄올을 사용하면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디귿. 위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체 누구죠?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는 묽은 염산이 달걀 껍데기와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와 같다. 자, 묽은 염산이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몇 가지 산을 물에 녹일 때 화학 반응식인데요. 자, 위에 염산과 탄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탄산도 교과서에는 따로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번째가 탄산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탄산과 인산 모두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2개의 수소이온 또 3개의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기억. 산의 개별적인 성질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고요. 니은. 아세트산 한 분자가 물에 녹으면 4개의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아니죠. 아세트산은 화학식은 비록 CH3COOH로 수소가 4개가 있어 보이지만 물에 녹아서 이온화될 때는 하나의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산의 양이 충분할 때 인산과 묽은 염산이 각각 같은 질량의 구리와 반응할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비는 3대 1이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쉽죠?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산의 양은 똑같이 충분하게 넣어줬어요. 이때 인산과 묽은 염산이 사실 3대 1의 비율로 수소를 내놓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같은 질량의 구리와 반응을 할 거야. 즉, 반응을 할 구리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소의 양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부피비는 1대1이다 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8번 문제.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렵다면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2020년도에서. 자, 표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우선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보면 가와 나에서 모두 염산이 20ml씩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산화 나트륨의 경우는 가에서 x, 나에서 x 플러스 y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가에서 더 적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에서 가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자,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 그래프를 그렸던 거 생각나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농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쌤은 우선 농도가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농도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산이 딱 20ml로 고정이 되어 있고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더 넣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자, 그러면 농도가 같다면 염산이 20ml가 있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도 20ml일 때 중화점에 다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ml만큼 넣었을 때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40ml까지 넣어줬을 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의 이 그래프 원형 그래프를 보면 이온이 이렇게 2대 1대 1의 비율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2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간 부분이 어딘지 혹시 보이나요? 여러분? 이온이 2대 1대 1로 보이는 곳은 여기가 있네요. 여기 쌤이 지금 그리는 부분. 일부러 안 그려왔는데 자, 여기가 딱 비율로 봤을 때는 수산화 나트륨이 10ml가 들어갔을 때의 점입니다. 자, 이때 비율을 보면 염화 이온이 20개 정도로 딱 이 두 배의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트륨과 수소 이온이 이렇게 절반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기억이 누구란 걸 알 수 있나요? 위 그래프를 봤을 때 Cl-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X보다 더 많이 넣었는데 이온의 비율이 또 2대 1대 1을 표시하는 곳이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또 2대 1대 1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가 많으면서 여기겠죠. 쌤이 표시를 해온 곳인데요. 여기는 미리 표시를 해왔는데 이 점입니다. 이 점을 보면 나트륨 이온이 2배만큼 들어있고요. 수산화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1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2배를 차지하는 곳은 나트륨 이온이고요. 여기가 나트륨 이온이고 니은과 디귿은 각각 OH- 또는 Cl-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NaOH의 양은 농도가 같다고 하면 여기가 10ml가 되고요. X 플러스 Y는 40ml가 되겠습니다. 여기 40ml가 해당하는 점이니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구경꾼 이온이다. 맞는 말이죠. 왜? Cl-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이고요. 니은. X 대 Y는 1대 4이다. 자, 여러분 X가 10ml라면 Y는 몇 ml여야 되죠? 30ml여야 되죠? 그래서 X 대 Y는 1대 3이다 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디귿. 니은과 디귿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맞죠? 니은과 디귿은 둘 다 음이온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서도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반응에서 나점이 중하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나트륨 이온이 2개, 수산화 이온이 2개 있는데 우리가 이온과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을 하나씩 넣어줄 거거든. 그래서 가에서는 물이 한 분자가 생기고요. 한 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OH-가 한 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넣어줬으니까 나는 H2O, 물이 2개가 생기고 수산화 이온이나 수소 이온이 없는 중하점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다용액의 경우에는 H2O는 그대로 2개가 남아있고요.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들어온 상태이다. 이렇게 이온의 수를 정리할 수 있어요. 기억, 혼합 수용액의 온도는 우선 가와 다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가 가장 높은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니은, 다의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Cl-이다. 자, 얘는 우리가 Cl-의 수를 일일이 세보면 가는 Cl-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한 개, 나는 Cl-가 두 개, 그 다음 다는 Cl-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은 가나다 모두 2개씩 있겠죠?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서 수가 안 변하잖아.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어? 다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염화 이온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고요. 디귿, 나와 다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나는 중성 용액이기 때문에 무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 용액의 경우에도 산 용액이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무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의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이 같다라는 디귿만 맞는 말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10번 문제도 이제 좀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인데요. 그림은 세 가지 수용액 20ml에 들어있는 양이온입니다. 양이온만 나타낸 모형이고요. 이거부터 일단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양이온. 자, 그 다음에 가나다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얘네들은 각각 묽은 염산, 묽은 황산,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라고 해요. 자, 2개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 용액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나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자, 얘들아, 이온화가 됐을 때 양이온이 2배가 더 나오는, 음이온보다 2배가 나오는 용액이 위에 3개 중에 누가 있죠? 묽은 황산이 있죠. 자, 그래서 나 용액이 묽은 황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묽은 황산쌤이 나에다가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머지 2개를 결정하냐면 양이온을 나타냈는데, 자, 우리 산 용액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수소로 똑같죠. 그러면 가와 나 그림을 보면 이온의 종류가 네모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모가 수소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 용액이 염산에 해당하겠고요. 그러면 세모를 나타내고 있는 다는 세모는 일단 누구겠어? 나트륨 이온이고요. 이 수산화 나트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나 20ml와 다 20ml에 존재하는 음이온 수는 같다. 자, 우리 나는 한번 볼게. 나의 경우에는 20ml에 수소이온이 4개가 있잖아요. 수소이온이 4개가 있다는 말은 자, 얘에 해당하는 음이온, 이제 황산이온의 경우에는 몇 개? 2대1이 비율이니까 2개가 있어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그림에도 나와 있어. 얘 20ml에는 나트륨이 그림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다는 말은 OH-이온도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 나 20ml와 다 20ml에 존재하는 음이온 수는 같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가와 다를 같은 부피로 혼합한 수용액, 가와 다를 같은 부피로 혼합하면 OH- 존재하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가 용액의 20ml도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었으니까. 20ml에 보면 H+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고요. Cl- 역시 3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와 다를 혼합하게 되면 산성 용액이 되죠.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나 20ml와 다 40ml를 혼합했을 때 존재하는 양이온 수는 가 20ml에 존재하는 양이온 수의 3분의 4배이다. 맞는 말이죠. 자, 쌤이 다 계산을 해봤는데 나 20ml에는 수소 이온이 4개가 있습니다. 양이온이. 그 다음에 다 40ml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전체 양이온 수는 4개가 됩니다. 왜? 우리 얘를 혼합한대잖아. 혼합을 하게 되면 수소 양이온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존재하는 양이온 수는 4개가 되겠고요. 가 20ml에 존재하는 건 그림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4배가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입니다. 드디어 화학이 끝났어.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11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번성하였던 생물의 화석입니다. 여기서는 삼엽충과 화폐석의 이름을 보여주었고요. 기억, 가는 바다에서 번성한 것 맞습니다. 니은, 나는 가보다 번성했던 기간이 짧다. 자, 삼엽충은 어느 시대에 고생대죠? 자, 여러분 색깔을 빨간색으로. 삼엽충은 고생대고요. 그 다음 화폐석은 신생대죠. 그러니까 삼엽충이 살았던 기간이 더 깁니다.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가와 나 모두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생물의 화석 맞죠? 우리가 표준화석이잖아. 표준화석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 멸종한 생물에 해당하게 되고요. 따라서 가와 나는 각각 급격한 변화를 겪은 생물이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2번. 그린 가와 나는 지질시대 연구에 이용되는 화석인데요. 가는 암모나이트, 나는 고사리입니다. 기억, 가는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석 맞습니다. 니은, 나는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특징 맞죠? 시상화석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나는 가보다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죠, 여러분. 시상화석의 조건 생각나나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화석이 생성되기 위한 유리한 조건. 정답은 모두 다 맞는 말이죠. 쌤이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개체수가 많아야 하고 화석 화작용이 일어나야 하고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매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너무 많이 봤지 얘들아? 지질시대 중 해양 생물 과의 수가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죠. 기억! A 시기에는, 즉 고생대에는 오존층의 형성으로 해양 생물 과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해양 생물 과의 수를 물어봤거든. 근데 이 해양 생물이 늘어나는 거는 오존층의 형성 때문에 증가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해양 생물과의 수는 바닷속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결국 바닷속의 남세균에 의해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존층의 형성이 결국 미친 거는 해양 생물보다는 육상 생물의 수가 증가한 것에 더 많은 기여를 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니은, A 시기와 B 사이, 즉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난 것 맞고요. 디귿, 포유류는 신생대에 출현한 게 아니고 신생대에 번성을 했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 정답 2번입니다. 15번, 다윈의 진화론과 이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죠.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발전했어? 나중에 유전학이라든지 분자 생물학 등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기억 틀린 말, 니은. 진화는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맞는 말이죠. 디귿, 사회진화론이 나타나서 인간의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16번,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생물은 미래에 필요한 유전자 자원을 제공하는 것 맞죠? 생물 자원 중에 유전자 자원이 있었잖아요.
니은 런던 협약은 물세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 보전을 위해 채택하였다. 자, 이거는 람사르 협약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 디귿 디귿이 이제 얘들아 작년에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내용인 건데 올해 내가 안 가르친 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의 공정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쌤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교과서에 없어서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작년에 쌤들은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정답 3번입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쌤이 나눠줬던 프린트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어떤 하천의 생태계에서 외래종인 큰잎 베스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는 나보다 생태계 안정성이 높은 것 맞죠. 더 많은 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베스가 유입된 후 종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감소하였죠? 니은 틀린 말. 디귿. 이 하천에는 큰잎 베스의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정답 4번이죠. 자, 18번도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 우선 이 그림 자체는 우리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 그림일 거예요. 핀치에 대한 내용인데 기억. 각 섬의 먹이 환경이 핀치의 자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인데요. 자, 디귿이 니은이 애들이 되게 많이 질문했거든. 니은 생물의 형질은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기 적합하도록 점차 변한다. 자, 이게 얘들아 비유전적 변이랑 헷갈려가지고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 사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다 말이라서 작년 쌤들이 내셨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애매한 문장 내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확실히 이 핀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단어들만 써서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쌤이 설명했던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니은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맞는 말로 처리했습니다. 니은 맞는 말. 디귿.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기관이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것 맞죠? 우리 핀치새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는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각의 부리가 다르게 자연 선택이 되면서 현재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였고 결국에 다른 종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디귿 맞는 말 정답 5번입니다. 자, 서답형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서답형 1번은 우리 교과서 실험 그대로 냈는데요. 종이 치네요, 여러분. 퇴근하고 싶다. 오후 4시인데. 자, 서답형 1번 보겠습니다. 위 실험에서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되죠?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죠. 푸른색으로 변한 것은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이 되어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의 기억은 푸른, 니은은 잃고가 정답이고요. 자, 2번 위 실험의 산화환원 반응식은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것을 외우라고 했죠. 자, 두 개의 은 이온이 구리를 만나서 두 개의 은이 석출되고 구리 이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이 실험도 쌤 중요하다 했습니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우선 암모니아 수가 나오네요. 암모니아가 물이랑 섞이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질산칼륨 수용액 까먹지 말라고 했죠.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로서 칼륨 이온과 그 다음 질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게 됩니다. 1번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은 어느 쪽으로 변하죠? 우리 염기의 특징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어? 우리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었고요. 수산화 이온은 플러스 극에 대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2번 각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화학식으로 모두 쓰시오 라고 꼭 화학식으로 적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이온들, 음이온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수산화 이온과 질산 이온, 그 다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칼륨 이온과 암모늄 이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또 한영 중화반응 문제가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요. 우선 문제에서 농도가 서로 다른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이 나 지점이네요. 그러면 결국에 나가 중화점이다. 여기를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결국 HCl이 10ml, 수산화나트륨이 20ml일 때 반응을 했죠. 중화 반응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면 HCl의 농도가 NaOH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쌤이 이 나점에서 즉 10ml, 20ml 있을 때 이온의 개수를 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 HCl은 10ml당 H 플러스가 20개, Cl 마이너스가 20개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 나점에서 남아있는 이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쌤 화면 보세요. 이렇게. 나이온은 염화이온 20개와 나트륨이온 20개가 남아있고 물 분자가 20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가와 다점에서 존재하는 이온과 남는 이온, 물 분자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하고 혼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에서 생성된 물분자수 분의 가에서 생성된 물분자수를 구하시오. 자, 나에서 물분자 몇 개 만들어졌나요? 나에서 20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가에서 15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분의 15, 즉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나다에서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하시오. 자, 음이온 수는 염화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모두 더한 값인데요. 우선 가가 제일 많습니다. 수산화이온이 없고 염화이온이 30개가 있고요. 나에서는 염화이온이 20개, 그 다음 다에서는 염화이온과 수산화이온을 합쳐서 25개가 있죠. 그래서 가다나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다를 혼합한 수용액. 가와 다를 혼합하면 가에 남아있던 수소이온 15개와 다에 남아있던 수산화이온 15개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전부 다 중화가 되어서 이 혼합한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중성. 그래서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초록색을 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서답형 4번. 다음은 특정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천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역 시대에는 니은이 출현하여 바다와 대기로 산소를 방출한다고 하네요. 너무 쉽죠? 선 캄브리아 시대에는 남세균이 출현하여서 바다와 대기로 산소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축적되어서 생물권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 변이는 주로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나는 원인 2가지를 쓰시오죠. 쌤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조했죠.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 의한 생식세포의 조합, 이렇게 2가지의 원인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다.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서답형 6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요소인데요. 가는 산림, 습지, 초원과 같은 다양한 서식지가 있고 나는 쥐, 뱀, 새와 같은 다양한 생물 종이 나타나 있고 다는 쥐라는 같은 종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나타나는 것을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가는 생태계 다양성, 나는 종 다양성, 다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가나다 중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요소를 쓰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기역,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서 홍채, 눈동자 모양이죠. 홍채의 모양과 패턴이 다르다. 이건 유전적 다양성, 즉 다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지구에는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나 계절의 영향으로 다양한 환경이 형성된다.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래서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는 기호로 적어야 된다는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2020학년도 기출문제 풀이가 끝이 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2019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미리미리 풀어오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